여러분들이 개발자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DB를 다룰 때 인덱스는 비트리를 사용하여 정렬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법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대체 비트리라는 게 무엇이길래 오늘은 비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n개의 데이터를 적재하고 탐색하는 과정, 그걸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BST를 이용해서 적재하고 탐색한다. 근데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AVL 트리 또는 레드블랙 트리를 사용한다. 여기까지는 복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BST 계열 구조를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한 가지 차이점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메모리 환경이 아니라 디스크 기반, 그러니까 즉 HDD나 SDD 이런 환경에서 동작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베이스는 NoSQL이 아닌 RDBMS, 광경 데이터베이스, 즉 MySQL 같은 DB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기반과 디스크 기반이라는 게 뭘까요? 자바를 예시로 들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레드블랙 트리를 사용한 트리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봤죠. 이 자료 구조로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이 변수가 힙이라는 공간에 저장된다고 했어요. 제 예전 객트 지향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힙이라는 공간에 저장된 변수는 메모리에서 관리하는데요. 다만 RDBMS는 데이터가 디스크, 즉 SDD, HDD 같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요. 메모리와 디스크는 데이터를 읽는 시간이 좀 달라요. 메모리는 CPU가 직접 접근을 하는 반면 디스크는 높이가 n개인 트리에 대해서 리프 노드까지 접근할 때 루트 노드를 읽고 다음 주소를 읽고 다시 접근해서 다음 노드 읽고 다음 주소 읽고 다음 노드 읽고 다음 주소 읽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균형이 잘 잡힌 BST의 트리라고 해도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B 입장에서는 트리 높이가 디스크 접근 횟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즉 트리 높이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기반으로 등장한 게 우리가 B트리 라는 겁니다. 그래서 B트리는 발상을 바꿨어요. BST는 노드 하나와 값 하나였죠. B트리는 노드 하나에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BST는 자식이 2개였죠. B트리는 자식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트리의 차수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B트리가 생겼어요. 즉 우리가 이징트리라는 틀에서 트리 구조를 봤다면 이징트리의 형태를 깨버린 형태예요. 두 번째 특징, 자 B트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노드 하나에 여러 개의 값, 노드의 차수도 여러 차수. B트리는 노드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동시에 자식 노드가 또 여러 개 있다고 했죠. 이 루트 노드를 보시면 지금 노드 하나의 데이터가 3개가 있고 차수가 4개예요. 즉 최대 자식수가 4개인 B트리이므로 이를 4차 B트리라고 합니다. 이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40보다 아래에 있는 수는 왼쪽 자식 노드로 빠지고 40과 80 사이에 있는 데이터는 이쪽 자식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80과 120 사이에 있는 자식은 이쪽, 120보다 큰 건 이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죠. 즉 이 루트 노드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가 되면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항상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4차 B트리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의 노드의 자식은 최대 4개까지만 가질 수 있으며 한 노드의 데이터는 3개까지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각 키에 대해서 적은 값, 사이 값, 많은 값 총 4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정리하면 어떤 n차수 트리에 대해서 노드의 최대 자식수는 n개, 노드의 최대 데이터수, 즉 키수는 n-1개예요. 4차 B트리로 차수는 총 4개였죠. 그리고 데이터 키수는 n-1개, 즉 4 빼기 1이므로 3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탐색을 좀 볼게요. 이게 좀 지워지긴 했는데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서 100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루트 노드에서 100을 찾았는데 여기 아까 20 있었죠? 근데 100을 보니까 80과 20 사이에 있죠?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 사이에 있는 자식을 찾아가요. 여기서 있나 이렇게 봤는데 가운데에 있죠. 여기는 오름차순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데이터가 배열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바이너리 서치를 해가지고 100이 어딘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바이너리 서치 예전에 배웠죠? 정렬되어 있는 배열에서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 2번의 페이지 접근만으로 100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BST에서 값 찾는 것과 비슷하죠? 탐색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삽입과 삭제를 봐야 되는데 이 트리의 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삽입. 우리가 3차수 비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차수 비트리라고 하면 아까 n차수 비트리에서 노드의 최대 차수는 n개, 노드의 데이터 개수, 즉 키 개수는 최대 n-1개라고 했죠. 즉 3차수 비트리에서는 노드의 최대 자식 개수는 3개, 노드의 최대 가질 수 있는 키 개수는 2개. 그리고 데이터를 삽입할 때 탐색 중 어떤 노드의 방이 비어있다고 해도 리프 노드까지 탐색을 시작을 해요. 즉 리프 노드부터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이진트리에서는 규칙 복구 과정에서 회전을 사용했다면 이 비트리는 노드 방의 데이터가 넘쳤을 때 2개보다 이상일 때 스플릿, 즉 분할 과정을 거쳐요. 노드가 저장 가능한 최대 키수를 초과하면 분할이 발생하는 거예요. 넘친 노드에서 가운데 키는 부모 노드로 올라가고 나머지 키들은 좌우 노드로 나뉘어 저장되는 거예요. 즉 오버플로우가 되면 상승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 과정을 한번 오래 확인해 볼게요. 자, 10을 먼저 넣어 볼게요. 데이터는 항상 리프 노드부터 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죠? 뭐 루트 노드든 리프 노드든 처음에 들어가는 게 리프 노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서부터 넣어볼까요? 10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을 넣어볼게요. 20을 봤는데 10보다 크니까 방이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즉 한 방에 2개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를 넣어볼까요? 자, 5를 봤는데 일단 방에 2개가 있지만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오른차순 정렬해서 노드에 다 넣어볼게요. 5와 10,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는 3차수 비트이기 때문에 노드의 최대 키수는 2개라고 했어요. 근데 방에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규칙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분할 과정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방에 있는 키가 오버플로우 되면서 상승된다고 했어요. 즉 10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이 들어가고 5, 20 이렇게 가운데가 뻥 나와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값이 나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어 볼까요? 6을 딱 봤는데 일단 탐색을 해야 돼요. 10보다 작기 때문에 리프 노드까지 일단 간다 그랬어요. 1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갔어요. 5를 만났네? 근데 여기가 리프 노드죠? 여기다 이제 삽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5와 6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를 넣어볼게요. 12. 11을 딱 넣었는데 10보다 크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리프 노드까지. 20 있죠? 20을 만났어요. 12, 20.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을 넣어볼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탐색을 시작할게요. 1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갔는데 여기가 리프 노드예요.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12, 20, 30. 문제가 발생했어요. 3차수 비트이기 때문에 최대 키수는 2개예요. 2개. 그럼 여기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됐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값이 위로 상승이 돼야 돼요. 20이 탕 튀어나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 12, 30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갔을 때 부모 노드가 있으니까 이 부모 노드 쪽으로 올라갑니다. 합병이 되는 그림은 아니고요. 부모 노드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 포인터들은 이런 식으로 가리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을 넣어볼까요? 7. 7을 봤는데 여기 1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5, 6, 7이 됐어요. 여기도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죠? 그렇게 되면은 5, 7, 6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그냥 부모 노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6이 5와 7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이거는 3차수 비트리예요. 이거는 지금 위반했어요. 차수도 4개고 데이터 키수도 3개예요. 부모 노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키가 3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오버플로우가 됐으니까 상승을 한번 시켜주면 됩니다. 어떻게? 6과 10과 20이니까 6과 10과 20 이렇게 되겠죠. 이거 좀 다시 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7을 한번 넣어볼게요. 17 보니까 10보다 크니까 이쪽. 우리가 탐색 과정은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17은 이쪽으로 가죠? 이쪽에 11을 만났으니까 정렬되면서 12와 17 이런 식으로 돼요. 3을 넣어볼게요. 3. 자, 3 이쪽이죠? 5랑 만났어요. 3과 5 두 칸이 들어갔습니다. 25를 넣어볼게요. 25. 25를 보니까 20보다 크죠? 30을 만났어요.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25, 30. 됐죠? 그 다음에 40을 넣어볼게요. 40. 자, 40을 보니까 20보다 제일 대빵이네? 이쪽 만났어요. 이쪽 만났으니까 40 이쪽에 들어가겠죠? 오버플로우 됐어요. 얘를 상승시켜주는 힘입니다. 아까 이제 병합과정을, 병합과정이라고 설명하기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 때 부모가 별도로 생기지 않고,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부모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30이 뿅 가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30. 얘는 분할된 그 상태니까 이렇게 가리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을 넣어볼게요. 50. 자, 보니까 이쪽에 50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1을 넣어볼게요. 1. 1은 이쪽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3개가 됐으니까 하나를 상승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3이 뿅 하고 올라갑니다. 3. 그리고 1과 5는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8을 넣어볼게요. 8. 8 보니까 이쪽에 들어가겠죠. 7을 만났죠? 7, 8. 15를 넣어볼게요. 15를 넣으면 20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들어가겠죠. 15가 들어갑니다. 12, 15, 17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오버플로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5가 위로 올라가요. 15가 위로 올라가고 양쪽에 있는 포인터들은 기존에 나눠져 있던, 좌우로 나눠져 있던 그 값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이건 문제는 3차 비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오버플로우가 됐어요. 올라가야 돼요. 20이 뿅 하고 올라가겠죠. 20. 포인터들은 기존에 나눠진, 좌우로 나눠진 값들을 가리키면 되겠고요. 이게 최종 형태예요. 이렇게 삽입을 하고 봤는데 특징이 있죠. 모든 리프 노드의 레벨이 동일합니다. 비트리는 스플릿, 그러니까 분할 과정을 통해 항상 모든 리프가 같은 깊이에 위치하도록 유지를 해요. 즉 삽입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프 노드부터 삽입이 되잖아요. 아래에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값이 생기는 이런 형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삭제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전 강의를 복귀해 보시면 자가 균형 트리의 삭제 과정을 봤는데 그 삭제 과정이 되게 복잡했어요. 이 비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삭제를 할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먼저 학습하고 삭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삭제는 리프 노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삭제를 왜 리프 노드부터 진행을 한다는 거야? 중간에 3이랑 6, 15 루트 노드도 삭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우선 지금 설명드리기가 복잡해서 좀 마음속에 넣고 삭제할 때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비트리에서 n차 비트리라고 하면 최대 노드 안에 키, 즉 데이터 개수는 n-1개라고 했고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자식의 수는 n개라고 했어요. 그 반대로 비트리에 있는 노드는 각 노드와 차수를 최소 유지해야 하는 의무 개수가 존재해요. 그 노드 한 방에 최소로 가져야만 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드가 최소로 가져야 할 차수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노드의 최소 자식 개수는 2분의 n개 올림이에요. 올림값. 이거는 올림값입니다. 괄호친 거. 그리고 최소 키수는 2분의 n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냥 공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로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개수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3차수 비트리에 적용해 보면 2분의 3은 1.5잖아요. 올림하니까 즉 2개죠. 2개. 노드의 최소 키수는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올림이에요. 1.5니까 올리니까 2고 2-1은 총 1개. 1개가 나옵니다. 즉 이 3차수 비트리의 노드의 자식수는 2개에서 3개까지 가질 수 있고 노드의 최대 키수는 1개에서 2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3차수라 그렇지 100차수 비트리나 200차수 비트리일 때는 계산을 해보면은 쭈르륵 나오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삽입과 삭제의 과정을 거쳐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긴 하거든요. 일단 삭제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는
루트는 제외입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제는 노드가 B일 때가 있잖아요. O를 지었을 때 B잖아요. 이 B고 나면 그 노드의 자리를 무언가 대체하거나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해결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는 바로우와 머지가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구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우선 여기 좀 적어두고 비트리의 삭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최종 삽입했던 거 기준으로 좀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5를 삭제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5를 찾기 위해서 탐색을 하겠죠? 여기보다 작으니까 뭐 3보다 6보다 사이에 있으니까 보니까 여기 있네. 5를 지워버려요. 이제 여기가 빵꾸가 난 거예요. 이 빵꾸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삭제하면은 빌림과 병합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형제에게 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일단 동생한테 먼저 확인합니다. 동생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뭐 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형을 확인해 봤는데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3차수 비트리에서 노드의 최소 키수는 1개라고 했잖아요. 1개 빌 때까지는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형이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값 7을 줄 수 있는데 줄 때 어떻게 주냐면 그냥 줄 순 없어요. 왜냐하면 7을 여기다 줘버리면은 6보다 작아져 버리니까 이게 규칙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6이 내려오고 7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드는 하나 비워줘 버렸으니까, 하나 줘버렸으니까 8 하나만 이렇게 남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30을 삭제해 볼게요. 30을 보니까 우리가 30이 여기 있어. 근데 우리 아까 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삭제는 리프 노드부터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은 어딘가에 값이 좀 대체되고 난 다음에 삭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BST에서 삭제를 할 때 오른쪽 서브트리의 최소값 그리고 왼쪽 서브트리의 최대값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즉 30에서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최소값을 받을 수가 있고 왼쪽 트리에 있는 최대값을 교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B트리에 대해서는 왼쪽 서브트리의 최대값을 보통 교체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30을 삭제할 때 왼쪽 서브트리의 최대값, 즉 25가 교체가 일단 돼요. 25가 올라갔고요. 30이 여기로 왔어요. 이제 얘를 삭제해 주는 거예요. 얘를 삭제.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형제에게 확인한다고 했죠. 얘를 기준으로 봤는데 동생은 없어요. 근데 형만 있는 거야. 형을 확인해 봤어. 근데 형한테 빌려고 보니까 하나 비워줄 수 있네. 하나 줄 수 있네. 왜냐면 2개고 우리의 노드의 최소 키수는 1개까지니까 1개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줄 때 40을 줄 수가 있어요. 줘? 그냥 줘?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고 했어요. 즉 여기는 하나가 남고 여기가 40이 되고 여기 이제 25가 내려오겠지. 자, 그러면 40이 되고 25가 되겠죠. 여기는 지워지고 하나만 남고 50 하나만 남아요. 우리가 이제 12를 삭제해 볼게요. 12를 삭제하려면 처음에 탐색을 해야 되겠죠.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얘가 날아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한테 확인한다 그랬죠. 얘 형제를 보니까 동생도 없어. 형이 있네? 형한테 갔어. 가보니까 17 하나밖에 없어요. 꿀 수 있어요? 못 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부모한테 이제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서 없어요. 값이.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준단 말이에요. 막 돈도 주고 막 쓰기까지 내준다고 하잖아요. 줘. 얘가 그냥 희생해서 주는 거예요. 15 이렇게. 얘가 빵꾸가 났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면 돼요. 얘 동생과 형의 기준으로 형제한테 먼저 이제 확인을 받는 거예요. 동생한테 가보니까 3과 7 2개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줘? 그냥 줘? 7을 그냥 줄까?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준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7로 되고 이 10이 있는 게 이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럼 끝났나요? 안 끝났죠. 왜? 왜 안 끝났을까? 이거 서브트리가 다 중구난방이야. 다 잡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옮겼으면 포인터들도
이렇게 옮겼으니까 여기에 있던 값들은 이 서브트리들은 병합을 시켜줘야 돼요. 즉 우리가 삭제는 비림과 병합 과정이 있다 그랬죠? 세 번째 이제 병합 과정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서브트리들은 합쳐줘야 돼요. 두 개를. 즉 얘 15가 이쪽으로 합쳐집니다. 15, 17 이렇게 있고 얘가 정렬하면 이제 10 이렇게 되고 기존에 7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쪽 포인터는 여기가 이제 방이 하나가 비고 이쪽 포인터는 이렇게 가리키겠지. 됐나요?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을 삭제해 볼게요. 20을 찾아보니까 루트 노드에 있어요. 삭제는 리프 노드에 있는 것부터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럼 20의 왼쪽에 가장 최대값을 찾아보면 17이란 말이에요. 얘가 교체가 돼요. 17이 돼버리고 20이 돼버리고 이제 여기서 얘가 쓱 날아가는 거예요. 문제 있나요? 없죠? 자, 다음에 10을 삭제해 볼까요? 10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10 왼쪽 서브트리의 가장 최대값이랑 교체한다고 했어요. 얘랑 교체를 합니다. 8, 10 이렇게 됐죠? 얘를 날려줘요. 그럼 또 문제가 발생했죠? 얘는 또 형한테 가가지고 꿔야 돼요. 동생이 없으니까. 보니까 15 없어. 근데 쭉 봤어. 근데 부모는 다 쓰기까지 내어주는 존재라고 했어요. 8이 없어지고 얘가 빈방이 되고 8이 돼요. 얘가 이렇게 8이 여기 내려와요. 또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겨? 얘는 이제 빵꾸가 났으니까 얘 기준으로 또 정렬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얘 기준으로 이제 형제한테 확인해 보니까 동생 없어, 형 없어, 못 빌려. 부모한테 빌려야 돼요. 근데 부모한테 빌리려면은 올라가서 요청을 해. 근데 부모에서는 이제 두 값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를 꿔줘야 되는 건데 최소값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을 줍니다. 7. 자, 7을 주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나 중구난방이잖아요. 이때는 왼쪽에 있는 자식을 보고 또 병합 과정을 거칩니다. 얘랑 합쳐줘야 돼요. 3과 7이 돼요. 그럼 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합쳐졌잖아요. 항상 병합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합쳐졌잖아요. 왼쪽에 있는 8과 15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병합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다음에 6을 삭제해 볼게요. 6을 찾아보면 이제 여기 있죠? 얘가 지워져요. 빌릴 수 있나요? 빌릴 수 있죠? 이렇게 옮겨지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7이 되고 여기는 8이 되고 얘는 15가 됩니다. 3 삭제해 볼게요. 3 삭제하면은 찾았죠? 얘를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아니죠. 얘랑 바꿔야 되겠죠? 1, 3 얘가 날아갔어. 이제 빌려야 돼. 형한테 보니까 없어. 그럼 부모한테 요청해야 돼요. 1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맞아요? 안 되죠. 병합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합쳐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가 빵꾸가 나고 7과 1이 합쳐져가지고 1과 7이 됩니다. 이렇게. 자, 다 왔습니다. 15를 삭제해 볼게요. 15를 보니까 딱 찾으니까 여기 있어. 얘 지워져.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 그럼 8이 내려오고 7이 올라가겠지? 얘는 1만 남겠지? 아우 힘들어. 다 왔어. 이제 마지막이야. 됐어.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0 마지막으로 40을 지어보자. 40. 자, 40 찾았어. 여기 있어. 얘랑 교체가 돼요. 25가 되고 40이 되겠죠? 근데 얘가 날라가. 얘가 날아가면 빵꾸가 나. 자, 처음에 얘한테 요청해요. 없어. 부모한테 요청해. 부모는 쓰기까지 다 내준다고 했어. 그럼 됐어. 25가 일로 와요. 자, 얘가 비었어. 얘 기준으로 확인해야 돼. 보니까 없어. 누구한테? 부모한테 요청을 해야 돼. 17. 17이 이제 빵꾸가 나고 17이 여기 들어와요. 얘가 없어. 뭐 이게 돼요? 안 되죠. 얘랑 병합을 시켜줘야 돼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병합된다고 했어요. 즉 7과 17이 남고 이렇게 병합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고 얘 두 개가 이렇게 붙는데 안 되죠? 얘도 병합을 시켜줘야 되겠죠? 얘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25와 50. 자, 이런 구조가 돼요.
루트 노드는 빵꾸가 났어. 얘는 지워주고, 그렇게 되면 얘가 루트 노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마무리가 됩니다. 복잡하죠? 여기서 삭제 예시를 마칠까 했는데 4차, 5차 비트리에서 삭제를 한번 더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4차 비트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노드가 있어요. 4차수죠? 왜냐면 노드의 최대 자식수는 4개고 그 다음에 최대 키수는 n-1개 3개죠. 그 다음에 최소 자식수는 2분의 n개 2개, 그러니까 최소 키수는 2분의 n-1개니까 1개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삭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11을 먼저 삭제해 볼까요? 그럼 11을 한번 찾아볼게요. 11 여기 있죠? 먼저 동생을 확인해봐요. 동생을 확인했을 때 여유가 있죠? 여기서 비릴 수가 있어요, 하나를. 어떻게 비리냐? 여기서 가장 큰 수 비리는데 얘를 바로 옮길 수가 없다 그랬죠?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즉 8, 10, 11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어서 17을 삭제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7을 삭제해 볼게요. 17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죠? 이게 없어져요. 얘 입장에서 동생한테 비해야 되는데 얘를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근데 얘가 다른 형제한테 요청할 수가 있냐? 없어요. 얘는 인접 형제한테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생, 형, 형은 없죠? 즉 얘가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부모는 15를 줍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있는 부모가 공석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랑 병합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병합이 된다 그랬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자면, 노드에서 삭제가 발생했을 때 요청할 수 있는 형제는 동생과 형이지, 그 건너뛰어서 다른 형제, 그러니까 이전 동생이나 완전 다른 형제한테 요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접 동생과 인접 형이 없으면 무조건 부모한테 요청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가요? 기존의 자가균형 이즌트리인 AVL이랑 레드브렉 트리랑 형태가 매우 다르죠? 정리해 볼게요. 가면 갈수록 삽입과 삭제 과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삽입 삭제 과정보다 조금 더 큰 맥락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게 제 강의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비트리 자료 구조에서의 삽입 삭제 그리고 BST의 파생 트리와는 많이 다르죠. 메모리보다는 디스크 기반 시스템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디스크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요. 자바에서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메모리에 올라가죠.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건 논외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디스크에 보통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구성할 때 이런 빅트리 계열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조금 더 와닿는 예시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만약 빅트리의 차수가 100차 트리다? 즉 100차 빅트리 100차 빅트리일 때 이런 100차 빅트리라고 하고 DB 테이블의 튜플이 1억 개 가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 PK를 int auto increment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순번이. 그럼 트리의 깊이는 최소 3까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차 빅트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차 빅트리라고 할게요. 여기 처음에는 노드가 1개겠죠? 그 다음에 노드는 100개의 노드를 가지게 돼요. 왜냐면 100차 빅트리니까. 그 다음 노드는 100의 2승수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은 100의 3승수의 노드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모두 다 더해보면 100만 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노드 하나에 데이터는 n-1개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99 곱하면 거의 1억 개까지의 노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물론 중간에 빵꾸 난 것도 있겠지만 모든 노드가 꽉 찼다고 가정하면은 1억 개까지 가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1억 개에 있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의 테이블은 탐색을 할 때 깊이 3개인 노드만 거치면 된다는 거예요. 디스크 접근을 3, 4번만 접근해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굳이 시간 복잡도를 따지면 5 로그 n이에요. 정확히는 밑이 100인 로그에 가까운 구조예요. 근데 상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워지면은 5 로그 n이죠. 시간 관계상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한번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돌아와서 하지만 AVL이나 RB트리도 5 로그 n이었어요. 시간 복잡도가. 근데 접근 깊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비트리 계열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보셨으면 나머지 다른 비트리 계열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비트리 계열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